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구범 강경수의 록국거 법칙입니다. 요즘 참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시끄러운 것도 아니고요. 외국도 이렇게 많이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한 것도 있지만서도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다들 말이죠. 어떤 개혁과 정의를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개혁과 정의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플라톤의 국가라는 그 책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정의란 강자의 편익, 그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진짜 어떤 이 참 강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강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어떤 편익, 그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진짜 개혁과 정의를 부르짖는데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항상 명분은 그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붙이지만은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그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것일까요? 그래도 우리들은 이 참 정의로운 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그죠? 이 공자가 우리 안에는 인이예지가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이예지가 드러나는데 그 의로움이 있는 것이죠. 의로움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의로운 사람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미국도 남북전쟁 이후에 가장 지금 나라가 말이죠, 나눠져 가지고 시끄럽고 하죠. 하는데 미국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치면은 아마 그 헨리 데이빗 소로우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헨리 데이빗 소로우, 그죠? 이 시민 불복종이라는 이 책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월든 그 호숫가에 거기에서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불복종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세계의 역사를 바꾼 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많이들 읽어보셨을 텐데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강요받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숨을 쉬고 내 방식대로 살아갈 것이다. 그죠? 참 자유보다도 더 소중한 게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서 어떤 그 제도권의 그런 것을 거부를 하면서 참 진짜 자유롭게 한평생을 살아간 사람이죠. 그 미국의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참 많이 있었겠지만은 그 어떤 정몽주라는 분을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으로 또 이렇게 기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정몽주는 고려의 공민왕에게는 충신이었겠지만은 그 조선의 그저 이방원에게는 역적과 다름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원에게 그 선주교에서 철퇴를 맞고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 정몽주는 다들 의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기억에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리는 이기긴 이기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어디까지를 장기로 볼 것인지는 개인의 가치에 따라 다르지만 하여튼 장기적인 어떤 그런 그 삶 속에서는 그죠, 올바르게 평가가 되는데, 그러면은 중국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다들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죠? 백이숙제라는 사람이죠. 백이숙제. 수양 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만 먹고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백이숙제입니다. 이 백이숙제에 대한 것이 오늘 록국거 법칙 112강 논어
5편 22장의 주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백이 숙제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 백이 숙제는 이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거든요.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 나오거든요. 근데 사기라는 책은 봉기가 12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열전이 70권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총 130권으로 이루어진 이 방대한 역사 책이거든요. 역사책인데 그 봉기는 그 삼항오제, 오제 봉기, 그 다음에 삼항오제 다음에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하봉기, 은봉기, 주봉기 이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이 왕조를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그 선책이 봉기고요. 열전이라는 것은 이 위대한 인물, 영웅이나 이런 사람을 현인이나 이런 사람을 그 사람별로 이렇게 그 영웅들을 이렇게 하여튼 이야기 내려오는 것을 모아놓은 것이 열전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사기 열전에 나오는 첫 번째 인물이 이 백이 숙제라니까요. 첫 번째가 이 사기 열전에 보면은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백이 열전이라니까요. 백이 열전 다음에는 누가 나오느냐면요, 관중, 안자 열전이 나오거든요. 안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한번 다뤘습니다. 그 안자에 대해서는 한번 다뤘고 관중에 대해서도 진짜 명재상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중, 안자 열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노자, 장자, 뭐 열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하여튼 중국에서 가장 그 어떤 이게 영웅이랄까 훌륭한 사람의 첫 번째로 오는 것이 이 백이 숙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천이 거기에 첫 번째로 올렸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 사람이 중국의 어떤 역사에 있어서 또 중국인들의 어떤 정신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백이 숙제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죠. 이 백이 숙제라는 사람은요, 이 하나라, 은나라, 그러니까 은나라 말기에 그 고죽국이라는 제후국이 있었는데 거기에 군주의 아들이 이 백이 숙제입니다. 그런데 그 군주가 내가 죽으면은 그 막내 아들인 숙제가 왕이 되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군주가 죽으니까 당연히 숙제가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숙제는 내가 왕이 될 수가 없다. 장자인 백이 형이 왕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또 백이는 말이죠. 왕의 유언이 숙제 네가 왕이 되라고 했다 그러면서 둘 다 서로 왕이 되는 것을 사양을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권력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둘 다 그 자리를 그 자기가 승계받지 않고 둘 다 달아나 버린다니까요. 둘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리니까 결국은 그 중간 아들이 그 왕으로 옹립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당시에 서백창이라는 이 어떤 그 제후가 역시 어떤 그 한 지역을 다스리는 서쪽 지역을 다스리는 그 서백창이라는 이 사람이 그 주나라의 문왕이 되는데요. 이 사람이 그 어떤 이게 장자를 이렇게 우대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훌륭하다라고 해서 그쪽에 가서 이제 자신들을 의탁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나라로 간다니까요. 그런데 그 나라로 가는 중에 이 서백창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주무왕이에요. 그런데 그 시절은 이제 은나라를 상나라라고도 합니다. 이 은나라의 그 주왕이라는 사람이 아주 하여튼 정치를 못하고 아주 어떤 포악하고 나쁜 그런 왕이었던 걸로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또 기록이라는 것은 이긴 자가 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제 이상으로 그렇게 나쁘게 또 쓰여졌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여튼
하여튼 주왕이라는 이 왕이 아주 주지육림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진짜로 어떤 사람들을 파리 목숨처럼 죽이고 말이죠. 이 서백창도 그것 때문에 죽을 뻔하고 말이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들고 일어난 것이 누구냐면은 이 주무왕이라니까요. 그 서백창의 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누구하고 강태공 아시죠? 강태공을 참모로 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서백창의 위패를 모시고 앞세우고 은나라의 그 주왕을 치러 가는 거예요. 치러 가는데 이 백의와 숙제는 그 서백창에게 자신들을 의탁하려고 왔는데 그 아들이 그 은나라를 치러 가니까 그 앞길을 막고 부친의 장례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 전쟁을 한다는 것이 이것은 그 효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신하가 왕을 친다는 것은 이것은 의롭지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아서는 것. 막았으니까 지금 쿠데타를 하러 가는데 말이죠. 그런데 주무왕이 칼을 빼들고 앞길을 막았으니까 그 백의 숙제를 칼로 치려고 하는데 강태공이 말리는 거죠. 강태공이 이 자들은 의로운 자들일 뿐입니다. 차 의인야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들을 죽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들은 의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앞길을 막았을 뿐이니까 이들을 그냥 치우고 가면 됩니다.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그런 어떤 조직에 그런 어떤 참모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참모가. 그래서 그 강태공의 그 지혜로 인해 가지고 이 백의 숙제를 옆으로 치우고 말이죠. 가가지고 은나라의 주왕을 끌어내리고 죽이고 어떤 주나라를 건설을 하게 되거든요. 주나라. 그렇게 되어지니까 백의 숙제는 이 어떤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이 황제는 이 천자이기 때문에 천자를 어떤 친다는 것은 이거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어떤 사상 체계로는 이건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백의 숙제는 그런 어떤 이게 무도한 주나라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 주나라는 말이죠. 이 어떤 현대 이 중국의 어떤 이게 어떤 그 어떤 바탕이 되는 실질적인 어떤 거죠. 이 어떤 국가로서의 어떤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고 말이죠. 하는 어떤 이런 어떤 아주 시스템이 잘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이 주나라가 되거든요. 그런데 주나라가 되는데 어쨌든 이 백의 숙제는 주나라에서 오는 어떠한 곡식도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만 먹다가 죽거든. 그게 백의 숙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뭐냐면은 5편 22장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공자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백의 숙제는 불렴구학하고 해서 불렴구학해서 원시 용희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 것 같은데 불렴 염두에 두지 않았다. 뭘 그죠? 과거의 안 좋은 일을 과거의 나쁜 일을 염두에 두지 않았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원망이죠, 그죠? 이 원망 또는 원한이 시용은 이로 인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 시 또는 시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원한이 이로 인해서 적었다, 드물었다, 그죠? 희자는 발할 희자이기도 하지만은 드물 희자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백의 숙제는 과거의 나쁜 일들을 염두에 두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원한이 이로 인해서 적었다, 드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공자가 백의 숙제를 이렇게 평한 거죠. 그래서 이 백의 숙제가 중국의 역사에 있어서 또 중국인들의 어떤 정신 속에 가장 의로운
이런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전형으로서 그렇게 남아있는 거죠. 또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서 진짜 어떤 의롭지 못한 그런 일을 보면은 항거하는, 그죠? 저항을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많이 소동파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런 원조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백이숙제거든. 백이숙제거든. 어떻습니까? 과거의 나쁜 일들을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잘 잊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원한이 많은 거죠. 그 원한이 많이 쌓이면은,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죠? 진짜 어떤 내가 원한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먼저 망가질까요? 아니면 내가 먼저 망가질까요? 내가 먼저 망가지죠. 내가 먼저 망가지죠.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은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자신의 인격이 망가진다 그랬어요. 인격이 망가진다 그랬거든요. 그 제가 하는 이 세븐앱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도 말이죠.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우간다의 축구 선수였던 스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스톤은, 그죠? 아프리카 청소년들의 가장 큰 꿈 중에 하나는 프로 축구 선수가 돼가지고 유로 프로리그 진출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 유로 프로리그 진출을 앞두고 있는데, 국내에서 이게 경기를 하는데 상대편의 고의적인 태클로 인대가 끊어져 버린다니까요. 스톤의 인대가 끊어져 버리는 거. 진짜 유로 프로리그 진출을 앞두고 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밤새도록 그 나라는 복수가 허용이 되는, 아프리카는 그렇지 않습니까? 허용되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 진짜 복수로 말이죠. 죽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죽일까 말까, 지금 어떻게 할까 밤새도록 고민을 하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느니라.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되느니라. 이렇게 어머니가 이야기해 주는 일이에요. 진짜 지혜라는 것은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지혜라는 것은 그런 것하고도 상관이 없는지 모르죠. 진짜 자기 자식이 잘못되길 바라는 엄마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엄마는 자기 자식이 그 원한을 품고 살아가면은 자기 자식이 먼저 망가질 걸 알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느니라. 빨리 잊어버리고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되느니라. 이런 어떤 용서의 원칙을 그저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그 엄마의 말을 결국은 받아들이고 그것을 용서를 하거든요. 용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불념, 구악, 과거의 안 좋은 일을 더 이상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염두에 두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죠? 원망하는 마음이, 원한이, 그죠? 드물었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가 아니고, 원한이 드문 정도가 아니고, 그 나라에 엄청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변환자가 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 어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어떤 여기 한 모델이, 한 챕터의 모델이 돼가지고 전 세계로 170개국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니까요. 살아가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내가 살아야 되고 나의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어떤 진짜 안 좋은 것을 계속 품고 다니고 진짜 어떤 복수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 내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그죠? 진짜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진짜 내가 그런 어떤 자극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은 반응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자유가 우리 안에 있거든요. 진짜 그 힘과 자유를 발휘해가지고 진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더 잘 살아가고 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그죠? 그런 것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어떤 우선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나중에 내하고 관계되는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그런 나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들이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참
백이 숙제도 만약에 과거의 어떤 그런 나쁜 일을 이렇게 기억을 이렇게 하고 말이죠. 많은 어떤 원한을 갖고 있거나 또는 원한을 사거나 이렇게 했다 그러면 중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오늘 그죠 백이숙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념구원, 과거의 나쁜 일을 기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원시용희, 그죠? 원한이 이로 인해서 적었다라고 하는데, 진짜 여러분들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있으시면은 그 스톤처럼, 그죠?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거든요. 빨리 잊어버리고,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반응을, 그죠? 잘 선택을 하는 그런 어떤 리더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